하나의 세포에서 시작을 한다고 봐야 돼요. 면역이 떨어지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예측을 먼저 해볼 수 있는 게 암은 일단 하나의 세포에서 시작을 한다고 봐야 돼요. 이 하나의 세포가 이제 암세포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런데 바뀌는데 간단해요. 아주 쉬워요. 뭐냐? 암세포가 안 죽고 계속 크면 그게 암이에요. 암은 암이라는 어떤 새로운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 세포가 안 죽고 계속 성장을 하는데 그 과정에는 어떤 유전적인 변화라든지 이게 만들어져 있지만은 우리 몸 안에 있는 면역 시스템에서 제거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제거가 안 된다든지 그리고 또 이런 암세포가 살기 좋은 환경에 되어 있다든지 이런 부분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암세포가 죽지 않고 한 10년 내지 15년 동안 계속 성장을 하다가 우리가 CT나 어떤 MRI나 초음파나 이런 검사를 했을 때 하나 혹으로 등장하게 되면 이제 이게 암이라고 진단을 받는 거죠. 암은 어떤 분들이 유전병이 아니냐 이런 말을 하는데 절대 유전병은 아니고요. 그렇다면 왜 가족들이 잘 걸리는 가족이 또 잘 걸리는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암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 안에서 그 유전자에 세포에 있는 유전자의 변이가 와가지고서 이 변이에 의해서 변이는 신호거든요. 유전자는 신호를 주는 거예요. 신호가 죽지 않고 계속 크게끔 하는 이런 신호들이 만들어졌을 때 이제 암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런 암을 만들어지는데 어떤 유전적인 부분이 조금 취약해서 그런 영향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유전은 아니고 이런 암에 걸릴 수 있는 취약성을 가지고 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선천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사실 이 가족력이라고 하는 것은 유전적인 부분만 볼 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뭐 아버지가 암에 걸리고 아들이 걸리고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우리가 한 가족은 어때요? 같은 공동체 생활을 해요. 그래서 음식도 같이. 그 다음에 아버지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가족이 전부 스트레스를 같이 받고 그런 어떤 스트레스라든지 그리고 같은 생활 공간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치는 거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까지 포함해야 이게 우리가 가족력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암이 잘 걸릴 수 있는 뭐랄까 유전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약간은 그런 부분에서 또 후천적으로 이런 가족 간의 어떤 환경에 의해서 영향 주는 부분들이 같이 겹치면은 잘 발생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족력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다 모든 가족에 걸리는 거 아니잖아요. 잘 관리하고 자 가족들하고 틀리게 관리를 잘했을 경우에는 안 걸릴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가족력은 항상 유전적인 영향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어떤 만들어지는 그런 요소들이 같이 관여를 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면역이 젊은 사람들이니까 면역은 높을 수 있잖아요. 하지만 스스로 면역을 떨치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거죠. 젊은 사람들 정말 정상적으로 몸에 좋은 그런 부분만 한다면은 면역이 떨어질 그런 부분이 없는데 어떤 생활 습관이라든지 음식 습관이라든지 그리고 스트레스라든지 운동 부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충분하게 안 되면 그 음식도 요즘에는 어때요? 막 인스턴트 패스트푸드 그래서 면역이 떨어뜨리고 또 몸 안에 염증을 일으키게 하는 이런 음식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영향이라든지 그래서 특히 또 직장 생활 하다 보면 스트레스 많잖아요. 그리고 운동할 시간이 없어서 운동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생활이나 환경에서 면역이 떨어지는 요인이 만들어져서 나이가 자연스러운 그 노쇠에 의한 것보다도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 문제 때문에 면역이 떨어지고 이걸로 인해서 젊은 친구들이 암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영향이라고 생각을 하죠.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는 어떻게 유전자 변이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커 나오면서 우리 뭐 외부에서 여러 가지 발암 물질하고도 접촉을 할 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매연이라든지 또 주변 환경의 변화라든지 또 내 몸 안에서 만들어지는 미세 환경들 노폐물, 찌꺼기 같은 산화물이라든지 그리고 우리 몸 안에 들어와 있는 뭐 중금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어때요? 우리 세포 안에서
세포 안에 기능을 변화를 시키고 이 기능 변화가 되면서 만들어지는 산화물들로 인해서 유전자 변이가 오게 되고 암으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암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러한 환경들을 바깥에서 만들어줘야만이 배양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산화물도 만들어줘야지, 여러 가지 발암물질 줘야지. 이런 부분들을 바깥에서 배양을 할 때는 이런 걸로 하지는 않겠지만 그만큼 암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나쁜 환경이라는 거죠. 그런 환경에서 그러니까 암이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런 요소들을 다 찾아가지고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당뇨가 있는 사람들이 암 발생률이 높죠. 그거는 우리가 통계적으로는 당뇨가 없는 사람들에 비해서 한 30% 정도의 발생률이 높아진다고 그래요. 근데 그거는 이유를 한번 보면은 우리가 포도당이 혈당의 농도가 높아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때요? 사실은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포도당 암은 밥이잖아요. 암에 밥이 충분하잖아요. 그만큼 갖다 쓸 재료가 많잖아요. 그 암이 빨리 성장할 수 있는 거고 암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좋아지는 이런 꼴이 되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당뇨가 있는 경우에는 대개 인슐린 저항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인슐린이라는 것은 이 호르몬이 우리가 당뇨에만 관계되는 호르몬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인슐린은요, 우리 몸 안에서 어떤 성장시키는 그런 부류에 속하는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 안에 성장시키는 역할은 다 해요. 그러면은 뭐예요? 암세포도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인슐린이 우리 이제 몸 안에서 IGF라는 물질로 바뀌어요. 그래서 인슐린 유사 성장 요소 이걸로 바뀌거든요. 그렇게 되면 암을 성장시키는 역할도 하고 특히 이 IGF는 암 중에서도 줄기세포 쪽으로 유도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악성인 암으로 갈 때 보면은 IGF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검사상으로 이걸 체크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게 IGF-BP라는 걸 체크를 해서 이게 수치가 너무 낮아진다. 그러면 IGF가 올라갔구나. 이제 이걸 생각을 하고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약을 쓰기도 하는데 그만큼 당뇨가 있는 경우에는 암을 발생률도 높일 수 있고 좀 더 악화될 수 있고 치료를 어렵게 할 수도 있다는 걸 그걸 말씀드립니다. 원래 암이라고 하는 것은 신호가 없어요. 그래서 암이 무서운 거잖아요. 암은 어느 날 갑자기 턱 튀어나오는. 되게 이렇게 암은 이런 게 있어요. 한 번도 아픈 적이 없다. 이런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암으로 튀어나오는 경우. 그래서 이렇게 전에 우리 환자들을 상담을 하면 이 과거력을 추적을 해가지고 한 번도 아픈 적이 없다. 이러면 이것도 암성 그런 어떤 특징이라는. 암성 체질이란 말도 쓰기도 하거든요. 한 번도 아픈 적이 없다. 그거는 가능한 부분이에요. 왜냐? 한 번도 아픈 적이 없다면 내 몸 안에서 면역이 한 번도 만들어질 틈이 없었다는 거예요. 내 몸 면역이라는 건 뭐예요? 외부하고 싸우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면역을 싸울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되는데 한 번도 아픈 적이 없으니까 그 기회가 적었던 거죠. 그래서 내 몸에서 이렇게 소리 없이 이렇게 자라나고 있는 암세포도 마찬가지로 면역이 약하니까 결과적으로 잡지 못하고 나중에 커서 암으로 이렇게 발견되는 거.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암을 그래도 이제 짐작해 볼 수 있는 이제 증상들 이런 걸 보자면 제 1번이 체중이 떨어져요. 체중 감소죠. 갑자기 이유도 없이 뭐 한 달 사이에 한 5kg, 6kg 빠졌다. 그러면 뭔가가 원인을 한번 찾아봐요. 이럴 때 제일 많이 생각할 수 있는 게 암이 되고, 그 다음에 원인 모르게 피곤한 경우. 암이 생기게 되면은 어쨌든 몸 안에서 많은 에너지를 암에 빼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평소 때 먹는 음식만 가지고서 기력이 다 유지를 하지 못하고 그리고 또 체온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암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래서 이제 그런 기력 저하가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또 보면은 되게 암이 있는 분들이 바이러스 질환에 잘 걸려요. 바이러스에 관여된 면역하고 암에 대한 면역이 같아요. 우리가 T 림프구, NK소 이런 부분들을 관여하는 게 바로 바이러스는 암에 같거든요. 바이러스 질환에 잘 걸린다는 것은 내 몸 안에 암이 있다면 암도 잡지 못할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그 대상포진 있잖아요. 대상포진 같은 게 앓는 사람들한테 암 검사를 한 적이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보다 외국에서는 많이 그랬어요. 대상포진이 있으면 암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본 적도. 그만큼 바이러스 질환하고 관련이 많고 그리고는 이제 어떤 통증 같은 게 원인 모를 통증이 나오는 경우 예를 들어 가지고 오른쪽 어깨에 가서 통증이 나온다 그러면 간 쪽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그 다음에 허리 쪽에 가서 원인 모르게
척추에 특별한 것도 없는데 뭐 통증이 많이 나온다. 그러면은 췌장암 같은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 혈변 같은 게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혹시 이제 대장암이나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래서 원래 암은 증상이 잘 없는 게 특징이에요. 주기적인 정기적으로 검진을 잘 받는 게 중요합니다. 되게 우리 이제 면역이 떨어지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예측을 먼저 해볼 수 있는 게, 우리가 이제 바이러스 질환에 잘 걸려요. 우리가 이제 감기도 그렇고 뭐 대상포진이나 그다음에 단순포진, 특히 우리가 대상포진이 있는 경우, 예전에는 대상포진에 걸리면 혹시 암이 있는가 암을 검사하기도 했거든요. 그럼 왜 이런 바이러스 질환하고 관련이 있느냐? 우리 암에 대한 면역하고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이 같아요. 우리 T세포나 NK세포하고 관련되어 있는 면역이 바로 이제 이렇게 바이러스 질환, 암세포거든요. 그래서 바이러스 질환이 있으면 혹시 암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바이러스 질환이 잘 걸리는 경우라든지, 또 아니면 피부라든지 이런데, 구강이나 이런데 자주 염증이 잘 생기는 사람들, 이렇게 만성 피로가 항상 쌓이는 사람들, 체력이 항상 떨어져 있는 사람들,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는 뭐냐면 장 기능이 안 좋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일단은 이게 떨어져 있을 거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되는 거죠. 우리가 면역력이 안 좋다 하면 저는 제 1번을 체온저하고, 우리가 체온하고 면역하고는 직결이거든요. 우리가 체온이 높을 때는 면역이 높아요. 그렇지만 평소 때 체온이 낮은 사람들은 일단은 면역 저하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이게 이제 되게 면역이 떨어진 사람들이 만성 피로감을 호소를 많이 해요. 그리고 무기력하고 기력이 없고 이런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장 기능이 안 좋거나,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이 되게 보면은 운동 많이 안 해요. 운동을 안 하죠.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 보면 음식 습관이 안 좋아요. 뭐 패스트푸드라든지 인스턴트 식품이나 아니면은 막 구운 거, 막 튀긴 거, 탄수화물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 면역이 되게 보면 이런 사람들이 면역이 많이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장 기능이 안 좋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면역이 떨어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기암이라고 하면은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 환자분들이 사기하고 이렇게 구분을 잘 못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사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술을 말하거든요. 이제 1기, 2기, 3기, 4기. 암이 진행되는 정도를 말하죠. 근데 진행되는 정도하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생리적으로 일어나는 현상하고 다르거든요. 그래서 사기라고 하는 것은 원발암이 어떤 재발이나 전이가 일어난 경우를 이제 말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말기암이라고 하는 것은 사기하고는 다르고, 이제 더 이상 치료를 하더라도 완치될 수 없다, 더 이상 치료가 어렵다, 이렇게 판정되는 경우를 말하고, 어떤 삶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하는 것을 이제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기암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또 증상만 가지고 보는 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이제 근거 자료들을 같이 하고, 일단은 우리가 이제 악액질이라고 하는 어떤 음식을 충분히 먹고 하더라도 그걸 제대로 영양 대사시키지를 하지 못하는 경우, 그래서 우리 세포가 생리적인 기능이 다 무너져 버린 경우를 우리가 악액질이라는 용어를 쓰고요. 이제 그럴 때 우리가 이제 검사 데이터들을 좀 같이 겸해서 보거든요. 요산 수치를 이제 본다든가, 요산 같은 경우가 강력한 우리 몸에서 항산화제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암이 말기에 들어가면 많은 산화물들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걸 제거하기 위해서는 최후 수단으로 나오는 게 요산입니다. 그래서 요산 수치가 높아진다 그러면 우리가 말기로 가고 있구나, 이런 부분들을 생각할 수가 있고, 또 여러 장기가 이제 기능 부전 상태로 빠지거든요. 이때 이제 간 기능이 오게 되면 암모니아 수치가 올라가요. 그래서 암모니아 수치가 많이 상승을 하면 이런 경우에도 말기로 가고 있구나. 간 기능을 봐가지고 알부민 수치가 너무 떨어진다든가, 이런 경우도 이제 간이 제대로 이제 일을 못해서 이제 우리 생리적인 기능이 떨어진다, 이런 부분, 그리고 CRP가 아주 상승한다, 이런 데이터들을 같이 종합을 해서 환자분한테
어떤 말기라고 하는 평가를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당뇨가 있는 사람들이 암 발생률이 높죠. 그거는 우리가 통계적으로는 당뇨가 없는 사람들에 비해서 한 30% 정도의 발생률이 높아진다고 그래요. 근데 그거는 이유를 한번 보면은 우리가 포도당이 혈당의 농도가 높아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때요? 사실은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포도당 암은 밥이잖아요. 암에 밥이 충분하잖아요. 그만큼 갖다 쓸 재료가 많잖아요. 그 암이 빨리 성장할 수 있는 거고 암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좋아지는 이런 꼴이 되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당뇨가 있는 경우에는 대개 인슐린 저항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인슐린이라는 것은 이 호르몬이 우리가 당뇨에만 관계되는 호르몬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인슐린은요, 우리 몸 안에서 어떤 성장시키는 그런 부류에 속하는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 안에 성장시키는 역할은 다 해요. 그러면은 뭐예요? 암세포도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인슐린이 우리 이제 몸 안에서 IGF라는 물질로 바뀌어요. 그래서 인슐린 유사 성장 요소 이걸로 바뀌거든요. 그렇게 되면 암을 성장시키는 역할도 하고 특히 이 IGF는 암 중에서도 줄기세포 쪽으로 유도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악성인 암으로 갈 때 보면은 IGF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검사상으로 이걸 체크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게 IGF BP라는 걸 체크를 해서 이게 수치가 너무 낮아진다. 그러면 IGF가 올라갔구나. 이제 이걸 생각을 하고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약을 쓰기도 하는데 그만큼 당뇨가 있는 경우에는 암을 발생률도 높일 수 있고 좀 더 악화될 수 있고 치료를 어렵게 할 수도 있다는 걸 그걸 말씀드립니다. 암은 일반적으로 증상이 없는 걸로 돼 있잖아요. 자각 증상이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암이 진단이 늦어지고 그것 때문에 늦게 발견이 돼서 암이 어려운 병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자각 증상이 나타났다. 암에 대한 자각 증상이 나타나면 자각 증상이 일단 나타나면 조금 진행이 된다고 봐요. 진행은. 그렇지만 이 자각 증상이 말기나 사기나 이렇게 같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자각 증상이 나서 들어가 보면 특히 이제 암이라고 하는 것은 압박을 줘서 생기는 게 많거든요. 압박을. 그러니까 일단은 커졌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약간의 뭐 전이가 됐다든지 그런 가능성들이 높은 거죠. 높아서. 그렇지만 말기라고 하는 것은 개념이 다르거든요. 우리 사기하고 말기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사기는 한마디로 다른 장기나 조직에 전이가 됐을 때 그냥 사기라고 하는 거고 이게 바로 어떤 생명을 앗아갈 정도의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말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어떤 암이 회복될 가능성이 없고 그리고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걸 이제 우리가 말기라고 보는 건데 그 개념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이게 자각 증상이 있어서 이제 난 늦었어. 일단 치료를 더 이상 할 수 없어.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런 자각 증상이 발견돼서 이렇게 진단이 된 경우에는 치료를 빨리 서둘러야 된다고. 자각 증상이 없을 때 발견했을 때는 시간 여유가 조금 더 있어요. 여러 가지 고려를 하고 치료법들을 생각해가지고 살 수 있겠지만 자각 증상이 있어가지고 진단이 된 경우에는 좀 더 진행이 돼 있는 암이기 때문에 빠른 진행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각 증상이 없는 환자들보다는 치료를 서둘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빠른 결정을 해야 돼요. 이 병원 저 병원 돌아다니면서 하다가 보면 우리 환자들은 정확한 진단을 해야 되고 막 돌아다니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아니라는 거죠. 빠른 결정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자각 증상이라고 하는 게 무조건 말기는 아니고 단지 조금 치료를 서둘러야 되는 그런 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